이거 진행 순서. 저기 제가 적어드릴게요. 이분하고 좀 진행 그거 봐주셨어요?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평무는 어때요? 보시기에 굉장히 품위가 있었죠? 바로 왕비가 추는 춤입니다. 실제로 왕비가 춤을 추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왕비가 춤을 출 정도로 태평성대를 이루었다라는 보면서 평화롭고 기품 있는 춤이 특징이죠. 우리나라 전통 춤입니다. 혼자 외롭게 춤을 추셨는데요. 많은 느낌 받으셨죠? 네,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느새 많은 분들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네요. 여러분, 세종대왕이 저쪽에 제목을 보시면 세종대왕 초정수월래라고 써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저희들 강강수월래 들어보셨죠? 강강수월래가 뭐냐면 강한 오랑캐가 물을 건너 넘어온다 이 뜻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세종대왕님께서 많은 물을 건너오셨지만 바로 우리 고장에 초정수를 넘어오시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함께 따라해볼까요? 세종대왕 초정수월래, 세종대왕 초정수월래. 네, 오늘 이 자리는 왜 넘어오셨는지 어떻게 넘어오셨는지를 보여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영상으로 임금님의 목욕이 어떻게 했을까? 세종대왕이 여기 와서 목욕을 했다는데 어떻게 목욕했을까? 왜 왔을까? 어떤 걸 타고 왔을까?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물맛이 후초 같아 소수라 한다. 모든 질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세종실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344년) 세종대왕과 왕비와 세자를 이끌고 바로 이 초정수에 거동을 하게 됩니다. 세종실록 권 103권 세종 26년 1월 26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8일 세종대왕이 어떻게 이 길을 걸어왔을까요? 어떻게 무엇을 타고 왔을까요? 바로 오늘 행렬에서 보였을 텐데 거기에는 거가를 타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거가는 지금 눈에 보이시는 것을 갖고 하고 있고요. 목욕을 어떻게 했을까? 목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저렇게 탕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 대부분이 기름 종이를 깔고 목욕을 했다는 거죠. 저기 서 있는 노파는 바로 왕을 키운 유모와 나이 먹은 상궁입니다.
귀하신 몸이 있기 때문에 왕의 몸을 함부로 볼 수 없었고 얇은 천을 입고 있었죠. 무슨 비누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바로 팥으로 만든 비누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연 세제 사용할 때 저 팥물을 끓여서 세수를 하면 하얀 피부를 유지할 수 있죠. 세종대왕은 바로 저렇게 팥으로 만든 비누로 목욕을 했고 알싸한 그 초정약수로 몸을 씻었습니다. 그 느낌 한번 즐겨보세요. 그리고 명주로 된 무명천으로 몸을 닦아냅니다. 하나하나 나이 먹은 상궁들만 왕의 몸을 볼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한글 창제에 힘든 고달픔을 이 초수와 함께 해갈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렇게 무릎까지 내려온 도포와 발등까지 내려온 바지를 입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앞으로의 일들을 생각했던 곳이 바로 이 초정약수이죠. 이 그림은 강호생 작가님께서 고증을 해서 5장의 그림으로 그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에 선보이는 것이 바로 500년 전의 음식인데요. 여지도서에는 초정에 오면 초정주와 그 돼지고기 요리를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500년 전의 문헌에 조리를 했던 산가요록이라는 요리책이 있어요. 그 요리책에 바로 저 닭고기 요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급하게 만들어 먹는 술, 오늘 선보이는 술인데요. 바로 3일주가 선보이게 됩니다. 바로 오늘 세종 초정수원래 세종대왕께서 2017년에 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바로 이 초정수에 넘어오고 계십니다. 세종대왕 초정수원래였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잠시 짬을 내어서요. 박준민 선생님, 오늘 이따 다 맛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500년 전에 산가요록이라는 조리서에 그대로 재현을 해주신 박준민 선생님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주세요. 우리 청주에는 신선주가 있습니다. 무형문화재인데요. 그 무형문화재 아버님이 만드신 거를 계속 그 기능을 이수해가고 전수를 해가고 있습니다. 술 만드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는 알고 계시죠? 술이 맛있지는 않아요. 오늘 만든 술은. 왜냐면 급하게 만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문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충북무형문화재 4호 청주 신선주 이수자 박준미입니다. 오늘 이 세종대왕과 초정약수 축제에 참석하게 되어 3일주를 빚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3일주는 예전에 잔치나 집안 행사에 급하게 빚어먹던 속성주이고요. 맛은 좀 아직 숙성이 다 안 된 상태라 좀 떡더름하긴 한데 문헌에 나오는 귀한 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 감안하시고서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박주민 선생님한테 큰 박수 한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일정이 없었는데요. 오늘 귀하신 분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청주시장님께서 발걸음 해주셨는데요. 청주시장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네. 그리고 오늘 이 큰 행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계시는 오해균 문화원장님께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려요. 네. 세미나 한다 그러고 인문학 한다 그러면 너무 재미없죠.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재밌게 해주실 분만 저희가 모셨습니다. 이 세종대왕 축제하고 초정약수가 왜 중요한지, 이거 어떻게 해야 지역의 문화유산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지 충북연구원의 김양식 박사님께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밌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네요. 모셔볼까요?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김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충북연구원에 있는 김양식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서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처음에
발표 제안을 받았을 때 이 흥겨운 그 축제 현장에서 딱딱한 발표가 과연 어울리겠느냐 그 의문을 제안했는데 막상 이 자리에 서 보니까 그 정확히 573년 전 이 무렵에 그 세종대왕께서 그 이곳에서 그 치유창 그 광천수로 그 목욕을 그 하신 그 현장성을 살린다는 차원에서는 아마 이런 그 현장에서 축제 현장에서의 그 학술 발표는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전국에서도 그런 면에서 아마 더 깊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세종대왕께서 그 이곳에 왜 왔고 어떻게 왔고 어떤 그 활동을 하셨고 그 의미는 그 무엇인가, 그리고 그 세종의 그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그리고 세계적인 그 세종대왕과 그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그 콘텐츠가 필요한가에 대해서 간단히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세종대왕의 그 초종행차, 그 깊은 이야기와의 그 만남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솔직히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야, 역시 그 위대한 대왕이다, 이런 느낌은 별로 갖지를 못했거든요. 근데 그 세종대왕의 그 행차 기록인 세종대왕 그 실록을 꼼꼼히 읽어보면서 그야말로 무릎을 쳤습니다. 역시 대왕이구나. 역시 세종은 그 세종 다음에 대왕이라는 그 호칭을 붙이고도 남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감탄스러운 그 대왕이고, 우리 역사에서, 우리 1000년, 2000년 역사에서 그런 임금님이 있었다는 그 자체가 그야말로 후손으로서 상당히 뿌듯한 그 왕 임금님이 아니었나 하는 그 생각을 합니다. 그 세종대왕께서는 태어나서면부터 몸이 허약했습니다. 몸은 허약했지만은 머리는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천부적인 그 성격이 공부벌레였습니다. 공부벌레였기 때문에 있는 책은 다 읽었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몸이 어려서부터 아파가지고 그야말로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뭐 몸에 그 부스럼이 난다든가 그 감기에도 잘 걸렸고, 그 다음에 그 왼쪽 다리에 그 저림 증상도 있었고, 특히 이제 계속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공부벌레의 그 한계가 이제 그 눈에 혹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눈이 점점 나이를 먹으면서 나빠졌습니다. 그럼 요즘 같으면은 병원에 찾아갔겠지만은 당시에는 병원이 없었기 때문에 궁궐에서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병을 치료했지만은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몸은 아팠고 공부할 건 더 많아지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께서 그야말로 야심차게 야망을 꿈꾼 것, 바로 백성들을 위한 글을 만들자. 그래서 나이 한 40살 넘어서는 열심히 그 한글 창제에 몰두하다 보니까 눈이 점점 나빠지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병을 치료할까 하다가 이제 주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온천을 사용했습니다. 그 처음에는 보시다시피 이천 온천을 한번 가셨고, 그 다음에 3번에 거쳐가지고 여기서 같이 온 온양 온천에 가서 따뜻한 물로 치료했지만은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1444년, 지금부터 정확히 573년 그 전이죠. 새해를 맞이해가지고 청주에서 반가운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바로 청주에 가면은 초수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으로 눈을 씻으면은 눈을 치료하겠다 해가지고 바로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검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신이 와서 보고하기를 역시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종대왕께서도 마음에 그 결심을 굳히고 그럼 가자 해서 바로 이제 지시한 것이 초정에다가 행궁을 저어라 해서 근 한 달 만에 급히 행궁을 완공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취말리가 아니됩니다. 극극 방대하죠. 원래 그 세종대왕께서는 초정에 와서도 마무리 짓지 못한 그 한글을 마무리 지으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핑계 삼아가지고 취말리가 한글 창제 그 자체를 이제 반대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종대왕께서는 여기에 꺾이지 않고 그냥 이종 초정 행차를 이제 강행을 하시죠.
그래서 2월 20 음력입니다. 이건 2월 28일 날 그 한양을 그 출발해서 지금의 그 분당을 거쳐가지고 용인을 거쳐서 그다음에 죽산 이천을 거쳐가지고 진천을 거쳐서 3월 2일 날 음력으로 3월 2일 날 이곳에 그 도착을 하십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5월 3일까지 이제 이곳에 계시다가 또 5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한양으로 돌아가서 5월 7일 날 이제 경복궁에 이제 도착하는 그 일정을 그 밟아 나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걸 보면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역시 세종은 대왕이구나, 위대한 대왕이구나 하는 것을 아주 절감했습니다. 저 그 역사학을 전공하지만은 조선시대, 고려시대 27명의 왕, 조선시대 29명의 왕이 있었지만 별로 좋아하는 왕 없거든요. 근데 이 기록을 보고서 야, 역시 세종대왕은 대왕이라 칭할 수 있고 존경스러운 임금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은 3월 6일 날 신하들이 와서 하례하는 것을, 인사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